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SEA 웨비나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첫 강사로 하택집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는 명수아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하택집 교수님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초대하고 또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나 특별하고 뜻깊은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요. 하택지 교수님은 서울대 물리과에서 학사를 받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나와서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박사학위 중 버클리 학부생이었던 저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스탠포드 스티븐 추 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원을 거쳐서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 주립대학에서 물리과에서 조교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싱글 모le큐 테크닉을 생물학 쪽에 적용하면서 재미있는 많은 논문을 내고 생물 물리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옮겼다가 올해 여름 현재 근무하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상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호암상, 미국 국립학술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회원이고 하워드 휴스 메디컬 인베스티게이터이고 올해는 생물물리학회 바이오피지컬 소사이티에서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하택집 교수님께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모두 공무원이셨는데 어떤 분들이셨는지 또 본인은 어떻게 두 분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어머님은 안동에서 사범학교 졸업하시고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때는 국민학교도 아니고 보통학교라고 했는데 거기 교사를 하시다가 경상남도에서 어, 그 공무원 시험 보셔가지고 이제 문교부에서 근무하시는 중간에 장학사로 뭐 안동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만나셔가지고 결혼하셨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다면은 아버님이 기억력이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력도 아버님만큼 안 되지만 좀 좋은 편이고, 근데 셀렉티브리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더 기억을 잘하는 그런 게 있고, 아버님이 또 뭘로 알려져 있었냐면 족보를 많이 아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한 몇 마디 나누면은 그 집안에 뭐 누구누구가 뭐 이런 걸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짚어내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못하고 저는 scientific genealogy 학계에서의 그거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면은 너 누구랑 같이 뭐 연구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짚어보면은 이제 누군지 다 이제 어, 알기 쉽고 그 사람이 왜 현재 이런 걸 하고 있는지를 이제 해석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머님은 그 아마 연구를 하셨다면 연구를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집안에서도 실험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식초를 만드는 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식초를 한 몇십 가지의 식초를 집에서 만들어서 몇백 개의 병을 해서 식초를 하는 것을 식초학을 또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집 치우는데 고생을 많이 했었죠.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이, 이 슬라이드마다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의 단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또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그 칠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듣다가 졸리거나 아니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이 사람이 왜 이 단어를 골랐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잠이 좀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체를 볼 때, 이 사람의 몸을 더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세포가 있고요. 그 세포 안에 보면은 단일 분자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 그 현상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 굉장히 여러 그 큰 규모, 여러 스케일에 따라 가지고 벌어진 현상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과 공간 그리고 복잡성을 다 포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벨상 수상한 그 방법 중에서 그 초고해상도 현미경으로 사람들이 어, 화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는 그 광학 핀셋, 옵티컬 트위저스를 가지고 또 노벨상에 나왔었습니다. 이 광학 옵티컬 트위저스는 저는 이렇게 빗으로 만들어진 젓가락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빗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포커스를 해주면은 중심으로 작은 파리클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 딸려 들어가죠. 그래서 이 파리클의 끝에다가 어, DNA를 붙여가지고 또 여기에 있는 단백질이 이제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당겨주면은 뭐 줄다리기 같은 걸 하면서 어, 이, 이 단백질이 DNA를 따라서 갈 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만큼 힘을 적용하면서 가는 짓을 지금 그냥 베이스피어 하나하나 정도의 해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엄밀한 방법이죠. 근데 힘을 써가지고 정보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정보를 뽑아낸다 이런 것은 이건 중세 시대에 나온 그림이지만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옵티컬 트위저 써가지고 이게 DNA가 얼마나 플렉스블한지 유연한지를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굉장히 알려져 있는 방법이 싱글 모레큘 단일 분자 플래시라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분자에다가 형광 분자를 색깔 다른 거를 빨간과 파란 걸 둘러 붙여가지고 이 두 개의 거리가 바뀌는 동안에 어, 상호작용이 바뀜으로써 전체 이제 색깔이 뭐 빨간색과 노란색, 뭐 녹색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테크닉인데요. 어, 어, 저희 랩은 사실 이것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벌써 한 15년 전 얘기죠. 그때 지금은 서울대에 계시는 홍성철 박사님이 저 실험실에 있을 때 이 옵티컬 트위저스하고 싱글 워킹 플랫을 결합을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conformational changes, 그러니까 분자 하나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작동 후 중간에 모양이 바뀌는 것을 이 fluorescence 형광 플래시로 보는데 이 optical tweezers로 이제 가해준 힘에 따라 가지고 어,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다리 분자 작동하는 것과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 두 가지 디퍼런 스케일, 다른 규모를 연결을 하는데 역학적인 힘을 써가지고 연결을 하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DNA하고 크로마틴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특히 뉴클리오점 같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DNA를 써가지고 그
그 세포 역학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네이처가 전혀 이제 준비하지 않은 그 DNA를 새로운 방향으로 써서 이제 세포를 연구하는 분야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 스티븐 추 교수라고 제가 포스닥을 여기서 했었는데 그 노벨상 물리학도 받고 물리학상도 받고 그 오바마 그 정부에서 에너지 장관도 하다가 지금 다시 스탠포드에 가서 있는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 랩에서 이때 학생 2명이랑 그 포스닥이 그 논문을 냈던 건데 탐 폴킨스하고 덕 스미스는 현재 콜로라도 대학이랑 그리고 샌디에고 이스 샌디에고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스티븐 퀘이크는 스탠포드에 있는데 또 이제 페이스북 만든 그찬 저커버그 마이크 저커버그 그 사람하고 그 와이프가 만든 찬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의 이제 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을 때 실험한 건데 이 DNA를 그 한쪽 끝에다가 이제 비닐을 붙여가지고 옵티컬 트위저스로 딱 잡아주고 어, 이제 플로어를 써서 DNA를 이렇게 스트레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로어를 딱 꺼버리면은 DNA가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 코일업 되는데 그것을 재봄으로써 DNA의 유연성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제 실험한 것을 이 분야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레자라고 하는 이는 이란 학생인데요. 그 지금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월남에서 이제 왔던 학생, 그 투이라는 학생, 지금은 오레곤 헬스 사이언스 유니버시티에서도 교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한게 이 그 DNA 유연성을 그 단일 분자에서 보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이 프렛을 써가지고 DNA가 리니어로 있다가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사이클라이제이션 타는 루핑이 되는 이 키네틱스를 봄으로써 이게 뭐 시퀀스가 DNA를 더 이제 유연하게 아니면 뭐 DNA를 그 굽히기 쉽게 만드는 밴더블 한 경우에는 이 루핑이 더 빨리 되고 아니면 더 아닌 경우에는 더 리지드한 경우에는 더 천천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실험을 했었고요. 이 투이라는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홍성철 박사가 만든 옵티컬 트위저스하고 프레슬 그 두 개를 동시에 써가지고 이, 이 뉴클리오점에서 DNA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거를 양쪽을 힘으로 당겨줄 때 어떻게 이제 DNA가 펴지는지 언랩 되는지를 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 한쪽이 더 쉽게 그 언랩이 되는데 그쪽이 이쪽에 레자가 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밴더빌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이게 쉽게 언랩이 되고 그래서 이 DNA의 그 메카닉스 자체가 그 뉴클리오점의 스테빌리티를 결정을 해서 이제 더 크게 보면은 이 단백질들이 DNA에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퀀스 때문에 밴더빌리티 떨어지는 쪽에 더 쉽게 이제 붙지 않을까 그런 어,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도 실험실에서 이제 그러면 DNA 시퀀스에 따라서 이 밴더빌리티가 바뀌는데 거기에 어떤 룰이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고 또 이게 DNA 그 sequence dependent bendability가 그 펑셔널리 중요한 경우에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미 그 진화를 통해서 확립이 된 어떤 흔적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을 몇 년 걸려서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이거는 또 인도 포스닥인 아카시라는 포스닥이 그걸 해서 지금은 이제 영국의 교수로 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테크놀로지가 룹식이라고 뭐
말을 하자면은 그 DNA 피직스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만나는 뭐 그런 시점인데요. 그래서 DNA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여기 이 경우 뭐 몇천 개의 이제 다른 시퀀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퀀스 4개가 있다. 1, 2, 3, 4 시퀀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솔루션 그 컨디션을 바꿔가지고 이 DNA 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 그 프로모트 한 다음에 한 2분 정도 하다가 딱 꺼버리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 DNA1은 굉장히 그 flexible, bendable 하니까 빨리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DNA4는 굉장히 미지대해가지고 뭐 거의 모든 애들이 그냥 리니어하게 남아 있을 경우에 이 상태에서 이제 엔자임을 효소를 집어넣어서 그 이 리니어한 DNA만 이제 잘라주는 그렇게 해서 다 다이제스트를 해버리면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는 애들은 주로 이제 플렉시블한 밴더블 시퀀스가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뭐 일루미나 넥스트젠 시퀀싱을 해가지고 이 서바이벌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제 내추럴 로그를 해가지고 이게 각각의 시퀀스의 flexibility, bendability, loopability, cyclability를 cyclability를 계산을 해서 어, 어,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50만 개 이상의 시퀀스를 길이는 50 베이스 페어 그런 길이 그 DNA 시퀀스의 각각의 그 사이클라이저리티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선생님, 예, 이렇게, 좀 뭐 이쪽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예, 하세요. 예, 예, 예. 그럼 DNA 시퀀스가 뭐 ATCG, 그게 DNA 시퀀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퀀스는 뭐 ATCG 쭉 나갈 때, 그거는 굉장히 밴드빌리티가 떨어지고, 어떤 시퀀스는 더 플렉스하다. 그 얘기인가요, 결국은? 그렇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하는 거는 이게 원래 DNA 시퀀스가 있으면은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시퀀스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DNA 메커니즘가 바뀜으로써 실제로 그 펑셔널 임팩트가 그렇게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저의 그 하이포테시스고요. 이제 그쪽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냈어요. 그 데이터를 다 이제 포스트했는데 지금 2년 전에 그 박종환 학생이라고 연대 의대 지금은 본과 2학년인데 그때는 이제 그 의예과 2학년 학생이 이메일 보내가지고 자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머신러닝을 써서 해보니까 그 굉장히 이 좋은 결과가 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그 그러니까 방금 그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퀀스가 여러 가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시퀀스의 이 C라고 이제 사이클라이저비티, 밴드빌리티 이거를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데이터의 일부를 써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프리딕트를 해서 그거랑 실제로 우리가 실험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상관 어, 그 correlation coefficient가 이제 95 이상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게 뭐 프리딕션이 거의 퍼펙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박정원 이제 학생이 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있는 그 해석을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만 소개를 드린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인실리코 에볼루션인데요. 그 컴퓨터 안에서 이제 진화를 해보는 거죠. 이 인실리코 에볼루션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처음에 그 50 베이스 페어 이런 시퀀스를 랜덤하게 결정한 다음에 뭐 GG, CT, TG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무 포지션에서나 이제 랜덤한 싱글 베이스 뮤테이션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포지션이 50개에다가 이제 세 가지가 가능하니까 그 뮤테이션이 뭐 A면은 그거를
G, C, T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150가지의 뮤테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150개의 시퀀스의 그 사이클라이즈빌리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제일 높은 애를만 골라요. 그러면은 it's very strong selection인데 그 얘를 골라가지고 그 다음 라운드에 인풋을 써가지고 이거를 계속하면은 그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굽히기 쉬운 그 시퀀스로 바뀌겠죠? 아니면 또 굽히기 어렵게도 이제 셀렉션을 또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보면은 지금 이제 이 x 엑시스는 이 뮤테이셔널 스텝스를 얼마나 이제 갔냐 그런 건데 처음에 이제 그 랜덤 시퀀스를 해서 그 분포를 보면은 이게 내추럴 럭인데요. 이 정도 분포가 나오거든요. 그 뮤테이션 하기 전에. 근데 벌써 이 뮤테이션을 한 그 세 번만 해도 3포인트 베이스 페어를 한 세 개만 바꿔줘도 벌써 이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maximizing selection과 minimizing selection 해주면 벌써 두 개가 오버레이 전혀 없게 벌써 이렇게 크게 되고 이걸 보면은 이게 포인트 뮤테이션을 몇 개만 만들어도 이미 그 DNA 메카닉스를 굉장히 크게 바꿀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크로모점 5라고 써 있는 이거는 그, 이스트, 버딩 이스트라는 그 오거니즘에서 그 네이티브한 DNA 시퀀스를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효모에 있는 이 네이티브한 시퀀스의 디스트리뷰션인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인실크 에볼루션 하면은 나중에는 이 C 밸류가 그 네이처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전혀 없는 이런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 하는 그쪽에서는 어, 그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hallucination 한국말로 뭔지는 안 찾아봤는데 그 이게 hallucinated sequence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박종환 학생이 이 시퀀스 중에 하나 제일 이제 극한 거를 골라가지고 또 이제 바이올로지컬 시퀀스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 이게 블레스라는 한 시퀀스 얼라임하는 엔진이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의 정확하게 맞는 그런 그 자연에 존재하는 시퀀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 서치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오르가니즘이 먼저 나오죠. 이게 오르가니즘 이름인데 이건 여기 더 크게 써 있는데요. 이건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잘 모를 때도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그게 맞는 발음이구나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라미스티니아 카리오지노스라는 그런 오르가니즘인데 이게 5년 전에 발견된 그, 오르가니즘이에요. 이거는 이 영화 무비를 보면은 이렇게 싱글셀 바닷물에 사는 이런 싱글셀 혼자 이제 수영하면서 사는 그런 이제 오르가니즘인데 이건 도쿄 앞바다에서 체조해서 거기서 발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굉장히 extremely cycloidal sequence가 이 오르가니즘의 그 마ito콘드리아 DNA에 발견이 됐고 이 보면은 이제 이 마ito콘드리아 DNA야 이 굉장히 C 밸류가 높은 highly bandable 시퀀스가 이제 피리어딕하게 100베이스보다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기하게도 hallucinated sequence인데 막상 보니까 네이처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제 이런 굉장히 이상한 신기한 오르가니즘이 발견이 되면서 이런 극한적인 것들도 이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의 이제 하이포테시스는 메카니컬 코드라고요. 이 DNA 시퀀스가 이제 뭐 셀렉션이 될 때 이 메카니컬 프로퍼티도 이제 셀렉션의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픽은 그 셀룰러 메카닉스인데요. 그, 그, 그 세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을 늘 하게 돼 있어요. 그 셀룰러 디시전 메이킹.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뭐 AT&T냐 뭐 버라이전이나 뭐 T모바일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세포들이 이제 중이냐 사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인풋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잘 알려진 인풋은 케미컬 시그널이 있고 또 하나는 일렉트리컬 시그널. 근데 이제 최근 한 20년 이 정도부터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인제 확립한 또 하나의 그 시그널이 메카니컬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 메카노 바이올로지가 인제 굉장히 큰 분야로 크고 있는데 저희 랩에서는 어 이제 싱글 모레큘 쪽을 많이 하니까 그 단위 분자 수준에서 기계 생물학 메카노바이올로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조개세포나 아니면 암세포가 그 기계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성격이나 아니면은 그 fate 같은 것을 인제 바꾼다. 이미 인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적 환경을 세포가 그거를 인제 센스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인제 잡아서 당겨 보면서 이렇게 메카니컬 센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멤브레인 리셉터를 통해서 하게 되죠. 이게 수용제 그러는데. 그래서 인제 뭐 빅 픽처 퀘스천은 그 스케일 디퍼런트 스케일을 연결하는 빅 픽처 퀘스천은 그 싱글 몰리큘 메카니컬 큐즈를 이렇게 뭐 그 멤브레인 리셉터를 뭐 100개, 1000개, 뭐 10,000개를 써 가지고 싱글 몰리큘 메커니컬 매저먼트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다 종합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제 싱글 몰리큘 메커니컬 매저먼트하고 셀룰러 디시전 메이킹을 연결을 하느냐 인제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 위에서 이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제 하기 위해서는 싱글 몰리큘 멤브레인 리셉터들을 인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생체에 있는 그 세포들이 많은 경우가 이 in isolation 이렇게 그 스피어 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이 surface에 딱 랜드를 하면은 꼭 그 계란을 깨 가지고 그 프라이할 때 프라이팬에다가 깨지면은 이게 딱 랜드해 가지고 이게 납작해지죠. 지금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이거 마이클 시슬랩에서 한 건데 이렇게 딱 계란 프라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 딱 펴지고 인제 다 잘 어디어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셀들이 이 서페이스가 굉장히 그 스티프하고 리지드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 재서 인제 서페이스가 리지드하면은 인제 이렇게 딱 인제 나이스리 어디어가 스프레드 하는데 그런 메케노 센싱을 하기를 이 인테그린이라는 그런 단백질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게 세포막에 있는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인데 얘들이 인제 그 리간드를 잡고 당겨 보면서 인제 메케노 센싱을 하는데요. 그 메케노 센싱의 중요한 그 테인이라고 하는 어 단백질을 인제 제거를 해서 실험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이것도 약간 그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딱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 센싱을 잘 못하니까 이 세포가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쭈그러들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죽여 버려요. 그 애포토시라서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Fourth dimension scale에 대해서 좀 elaborate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보통 이 싱글 몰리큘에서 메카니컬 포스를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 유닛이 피코 뉴턴이에요. 피코 뉴턴이 그 10의 마이너스 12승 뉴턴이죠. 근데 그 뉴턴이 왜 actually 왜 아이작 뉴턴이 그 중력의 원리를 발견할 때 사과 떨어짐을 보고 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그 굉장히 작은 애플을 거기다가 중력상 지구 위에서
지구 표면에서 그 중력을 계산해 보면 한 1뉴턴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작은 전화 같은 것도 이제 뭐 애플 폰 그것도 이제 그게 중력에 해당되는 힘이 한 1뉴턴쯤 되죠. 그러니까 10^-12승 뉴턴은 굉장히 작은 힘이죠. 근데 보통 이제 싱글 몰리큘 메카니컬 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피코 뉴턴 스케일의 어, 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옵티컬 트위저스가 그 정도 힘을 또 재는데 어, 딱 이제 스케일이 맞아가지고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테일링이라는 것이 메케니컬 센싱이 안 되면은 셀이 그냥 이건 이 자기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는 건데 이것을 아시겠지만 이게 그 메케니컬 센싱이 그 life or death 그 디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이게 이 싱글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얼마만큼 힘을 작동을 해야지 이 셀 어디전을 액티베이트 하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싱글 몰리큘 어 바운드 힘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 분야에서 이제 처음 나온 논문이 이게 1994년이죠. 이 독일에서 어 이 바이오틴하고 에비딘 사이에 어 리건 리셉터 페어 메카니컬 바운드 스트렝스를 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기를 이게 한 100 피코뉴턴 정도로 당겨지면은 이 반드가 끊어진다. 럽처 포스를 쟀는데요. 그로부터 한 3년 있다가 그 아 이게 뭘 하나 지웠구나. 그 그 그 에반 에바레슨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게 이 rupture force라는 것이 사실 well defined 된 한 컨셉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 그게 결국 말이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여기다 자켓을 하나 걸쳐 가지고 저의 rupture force가 아니라 critical temperature를 재고 싶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방의 온도를 이제 계속 올려가면서 이게 그 TJ가 방 온도가 몇 도가 되면은 자켓을 벗느냐 그걸 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 well defined 된 퀘스천이 아닌 게 이 온도를 올리는 속도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 초에 10 도씩을 오신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거를 더워져 가지고 옷을 벗을 때까지 벗게 될 때까지는 이미 뭐 80 도, 90 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반 에반스의 굉장히 conceptually important한 그게 뭐였냐면은 이 rupture force는 single molecule force는 사실은 loading rate 얼마나 빨리 힘이 증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니까 어 결국에는 single molecule force가 얼마나 센지를 알기 위해서는 셀 세포 작동할 때 physiological loading rate을 로딩 속도를 인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 아무도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랩에서 인제 이거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 연구를 한 건데요. 어 이것 싱글 몰리큘 플루어센스로 인제 포스를 재는 방법이 이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것을 인제 개발하여서 오버스트레치 텐션 센서라고 개발했는데 이것은 조명현 박사님이 개발하셨고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96년에 지금 버클리에 있는 부스타만테 랩에서 DNA의 오버스트레칭 트랜지션을 재는데요. 그래서 옵티컬 트위저스를 이렇게 긴 DNA를 더블 센티를 힘을 가해주면은 이제 힘이 어느 이상 되면은 65 피코뉴턴 이상을 넘어가면은 인제 DNA가 인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70 피코뉴리 넘어가면은 완전히 DNA가 이제 그 separat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블 스트랜드 DNA가 이제 싱글 스트랜드 DNA로 이제 가는 것으로 이제 잴 수가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길이가 짧은 DNA 갈수록 이 DNA 필링 포스는 더 낮게 가는 것으로 이미 또 알려져 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그 커머셜 기계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옵티컬 트위저스하고 싱글 모리큘 플로레센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걸 사가지고 이 DNA 짧은 그 DNA 스트랜드를 4가지를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듀플렉스 DNA를 4가지를 동시에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퍼센티지는 그 베이스 페어가 그 GC 컨텐트가 뭐 50%, 39%, 83, 61% 되는데 이 GC 컨텐트가 높을수록 DNA 인터랙션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힘을 이제 증가해 줄수록 결국에는 이제 올리고 이 DNA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플루어센스 시그널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그 플루어센스 시그널의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그 GC 컨텐츠가 제일 낮은 게 제일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GC 컨텐츠가 가장 높은 것은 제일 나중에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 DNA 반드가 끊어지는 게 어디에서 이제 힘을 재보면 이렇게 굉장히 well defined 그런 그 값에서 이게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세포에 이제 그 생체에 더 관련 있는 그 37도에서 또 이제 해가지고 이 이제 DNA들의 업체 포스를 이미 잘 캘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세포 밑에서 세포가 당겨줄 때 이게 DNA가 럽처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bottom strand DNA에다가는 그 녹색의 그 형광 분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바이틴을 써가지고 이것은 서피스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리간드를 붙여요. 그래서 인테그린 단백질 리간드를 붙이고 그리고 탑 스트랜드에다가는 그 퀼처를 붙여서 이 듀플렉스 폼에서는 이 플로레센스가 퀼치가 돼가지고 거의 안 보이고 그냥 껌껌하게 있다가 네 세포가 와서 세포막이 여기 있습니다. 세포가 이 위에 있고 세포에서 이제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그 메카니오 센시티브 리셉터를 써가지고 리간을 잡고 세포가 이걸 당겨주면은 이 힘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언젠가는 힘이 이 필링 포스 보다 올라가면은 이제 퀼처 레이블 스트랜드가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플로레센스가 퀼치가 되지 않아서 이제 녹색의 플로레센스가 갑자기 딱 나타나겠죠. 그것을 보면은 이게 딱 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힘이 그 크리티컬 포스를 넘어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뭐 실험을 해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인터페런스 마이크로스코프를 써가지고 셀하고 서피스의 컨택 다이내믹스를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이 오버스트레칭 텐션 센서 OT에서 써가지고 하면은 이 퍼플 색깔은 이 힘이 가해지는 영역을 계속 볼 수 있고요. 이 녹색의 신호는 그 differential image,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타임 포인트 사이의 그 차이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건 instantaneous 그 힘이 가해진 것을 들을 수 있고요. 이거를 더 엄밀하게 이제 퀀티파이를 해주면은 이 싱글 몰리큘 이벤트를 거의 싱글 몰리큘 레졸루션을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확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로딩 레이트를 재는 이제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로딩 레이트를 재기 위해서는 결국엔 셀이 그 힘을 천천히 이제 증가시켜 줄 때 그 힘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델타 F를 재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했는지 델타 T를 재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면은 그 로딩 레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닛은 피코 뉴턴 퍼 세컨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럽처 포스는 로링 웨이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근데 그 피지올로지 렐러반트한 로링 웨이트를 이제 이렇게 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그 투 레벨 포스 센서가 필요하고, 그걸 동시에 이제 싱글 몰리큘에서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DNA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DNA 그 짧은 DNA 스트랜드가 여러 개 있으면은 시간이 갈수록 얘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바람 스트랜드를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이, 이 바이오틴으로 설피스 테러하고 리간드를 셀이 당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한 녹색 그 형광문자가 있어서, 근데 각각은 이탑 스트랜드 중에 하나는 그 퀸처가 있는데 16 피코뉴턴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는 그 30 피코뉴턴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셀이 당기면서 힘이 올라가다가 16 피코뉴턴이 넘어가면은 이 한 그 퀸처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빨간 신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힘이 또 30 피코뉴턴을 또 통과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녹색 신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빨간 신호, 녹색이 그걸 싱글 몰리큘을 잰 다음에 그 시간차를 재 가지고 하면은 그 로링 렛을 잴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아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인제 싱글 셀에서 이렇게 싱글 몰리큘 이벤트를 잴 수 있고, 지금 그 노란 서클 만든 것들은 어 그런 실제로 그런 리얼 타임 이벤트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하이라이트하는 건데요. 여기에 인제 3 개의 example을 보여드리는 건데, 어 처음에는 일단 빨간색이 딱 떴다가 그때는 이제 16 피콘틴이 인제 어 된 거고, 그다음에 인제 30 피콘이 되면은 인제 녹색이 보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간차를 재서 그 히스토그램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인제 그 exponential fit을 해 보니까 한 18초 정도가 걸린다. 그렇게 됐죠. 인제 이게 델타 T고, 델타 F는 30 하고 인제 16의 차이니까 14 피코뉴턴. 그래서 이게 나눠주면은 이 로링 웨이트이 0.75 피코뉴턴 per second가 나왔다. 인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어드헤런스를 쓴 건데,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흐뭇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피지올로지컬 로링에서 인제 처음으로 인제 잴 수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인제 컨디션을 바꾼다든지 셀을 바꾼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더 예를 든다면은 루코사이트라고 이런 백혈구인데요. 이 면역 세포인데, 그 면역 세포를 해 보니까 이 이 시간차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아까는 18 초였나요? 근데 이거는 5초 정도밖에 안 나와 가지고 로링 레이트는 보통 셀보다 한 4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 세포는 이게 지금 빨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mechanical environment를 해석해야 되는데, maybe they are in a hurry.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힘도 빨리 인제 올려주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있었어요. 예.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서 포스를 세포에 인위적으로 가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예. optical tweezers라든지 뭐 atomic force microscope 써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힘을 또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하는 것은 우리가 가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가하는 거예요. 세포가 가하는데 인제 DNA 테러가 그거의 힘에 따라 가지고 럽처가 되니까 거기 보면 패시브 센서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힘을 우리가 가하는 것보다 세포가 가하는 것을 재는 게 더 피지올로지컬한 포스를 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를 이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은 그 오버스트레칭 텐션 센서를 개발을 했고요. 어, DNA뿐 아니라 이제 펩타이드 뉴클릭 애시드 PNA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폴스 레인지가 16에서 거의 100 피코니트 사이를 볼 수가 있고요. 리빙셀에서 단일 분자의 센시티비티 가지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한 데이터는 안 보여드리지만 리프레셔블 텐션 센서고, 이거를 시리얼리 커넥트 함으로써 멀티 레벨의 힘을 잴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뉴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메카니컬 포스 로딩 웨이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잴 수 있게 됐다. 그 뉴스고요. 이제 잠깐 셀 타입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또 보여드렸고, 이제 데이터는 여기는 지금 안 보여드리지만은 셀 멤브레인의 텐션에 따라서도 이 결과가 다르게 되고, 그리고 셀 안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하죠.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고, 비스커시티가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인테그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로딩 웨이트이 한 1에서 한 5 피코인트 per second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해피한 이유가 뭐냐면 옵티컬 트위저스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가 사람들이 보통 티피컬리 쓰는 로딩 웨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잰 옵티컬 포스나 이런 것은 피지올로지컬리 이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1000배 이상 더 큰 로딩 웨이트를 쓰니까 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직접 피지올로지컬 포스랑 이제 비교를 하려 그러면.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박종환 학생이 하고 조명현 박사님이 제가 발표한 중에서 아직 출판 안 된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실험실에서 같이 한 분들과, 그리고 공동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름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면은 메카니컬 폴스를 써가지고 다른 규모의 다른 스케일의 프로세스를 연결을 하겠다는 그런 주제를 잡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마이크 켜고 직접 하셔도 되고, 챗 창에다가 넣어주시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예, 예. 예, 상당히 이렇게 나는 셀에서 뭐 바이올로지 쪽인 줄 알았더니 결국 이제 우리로 보면 기계공학 쪽이네요. 되게 재밌는데요. 예, 예. 지금 쭉 하신 것들이 그 DNA 스트랜드 길이가 뭐 예. 마이크로미터 오더예요. 제가 디멘전이. 예. 말씀 안 드렸는데, 예. 두 번째 조명현 박사가 한 것들은 DNA 이 스트랜드가 보통 예. 한 20에서 30 베이스 페어. 그러니까 훨씬 마이크로미터까지는 훨씬 안 되죠. 예. 1 베이스 페어가 3.4 앵스트롬이거든요. 0.3 나노미터. 그러니까 뭐 네. 베이스 페어면은 한 7 나노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보다는 몇백 배가 훨씬 작은 스케일이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나노미터라 그러면 그 예. 안에 ATCG 그런 게 몇 개 들어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한 2, 30개 정도. 예. 그래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이게 저는 생물 쪽으로 하는데 폴스 힘을 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 DNA 스트레치돼서 하는 거는 양쪽으로만 쫙 당긴다라는 경우에 걔네들이 싱글 스트랜드가 된다면 예. 지금 인테그린에 의한 인테그린 힘에 의한 예. 분산되는 그거는 여러 부분에서 오는
물리적인 스트레스 아닌가요? 인테그린 어디에이션 되면은 여러 곳에서 포인트가 포컬 어디에이션 생기면 예. 그게 방향이 어떻게 되는 그걸 아,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게 무슨 여기 뭐 관계되는 아니 별로 이게 돌아가는 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예. 그 세포 안에서는 힘을 이제 인테그린의 서브유닛 하나 중에서 얘를 잡아가지고 베타라고 하는데요. 베타 서브유닛을 잡아가지고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당겨주는 거거든요. 네. 보통 액틴 필라멘트는 이 셀 멤브레인이 거의 평행하게 당겨져요. 네. 약간 경사가 좀 있으면서 이렇게 당겨주는데 그런 반면에 이 DNA는 거의 버티컬리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얘들이 결국은 다 멤브레인에 플루이딕한 멤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액틴 필라멘트가 그럼 이 인테그린도 좀 오른쪽으로 좀 당겨가면서 결국은 정리를 해 나가겠군요. 이 DNA 자체도 이제 그 방에 따라 아주 얼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인테그린 프로틴 단백질 자체도 이렇게 오르토고널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유용하고 감탄스럽고 놀라운데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럼 RNA,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싱글 몰레큘의 스타빌리티나 진화를 생각을 할 때 DNA를 한다면 그럼 RNA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뉴클리 안에 있는 이런 DNA들이 언제 이렇게 뮤테이션이 급변하게 일어나면서 물리적인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환경을 지금 뉴클리어스 크로모점 안에 히스톤이랑 돌돌 말려 있는 얘네들이 예.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렇죠. 궁금해요. 지금 이 실험에서는 이 DNA는 세포 바깥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DNA 쓰고 있는 것은 사실 네이처가 전혀 디자인하지 않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근데 저희가 또 앞에 첫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린 sequence dependent DNA mechanics는 뉴클리어스 안에서 DNA 작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DNA가 히스톤 코어에 이렇게 이제 똘똘 말려 있는데 그 경우에는 DNA 메카닉스에 따라 가지고 더 리지드한 그런 시퀀스가 있으면 걔들은 아무래도 히스톤 코어에 이제 뉴클리오점을 형성하는 성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임팩트가 있고 실제로 그런 흔적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뉴클리어스 안에 이 DNA나 다른 프로틴들이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땡기고 뭐 푸시하고 그래서 사실 메카니컬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피크런트 레벨에서 많이 있으니까 어, 그 힘 때문에 메카니컬 포스 때문에 DNA가 더 익스포즈가 되고 그런 것들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근데 그것을 그 안에서 직접 재는 것은 아무도 성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 오차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힘을 재는데 특정 오차는 네, 사실 엄밀성은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천천히 재는에 따라 달리는데요. 근데 보통 저희가 땡기는 로딩 레이스를 보통 이제 뭐 피콘 퍼 세컨드를 하는 경우에는 오차는 한
0.5 피코니트론 정도 그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잴 수 있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제가 사실 그 옵티컬 트위저를 개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 예, 네, 옵티컬 트위저를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제가 예. 이제 그 만들 때 항상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포스 메저먼트를 할 때 이 예, 포스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아까 그 오차 얘기 나왔었는데 그 이제 정확하게 재려고 하면 예, 예,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근데 예. 이게 그 어떤 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가장 그러니까 그 이제 포스 이렇게를 매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이제 스프링 컨스턴트를 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캘리브레이션 하잖아요. 예, 예, 예. 네, 어떤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제일 오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장 그 정확한 방법은 그 이 그 옵티컬 트위저스 안에 트랩된 파리클을 네, 그 프리 파리클 네, 그 바깥에서 가하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트랩이 되면 이게 이제 불안의 모션 때문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불안의 모션 따른 움직이는 정도가 그 트래핑 포텐셜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스프링인데 스프링 컨스턴트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안의 모션의 그 앰플리튜드가 줄어들 테니까 그거를 정확히 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그 비드의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그, 그 트래핑 그 스프링 컨스턴트를 정확히 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재면은 그 푹스로를 써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 비드의 브라운의 모션을 그 타임 레졸루션을 높게 해가지고 재야 되는데 이제 비드가 작아져서 그게 좀 더 어렵긴 한데 뭐 요즘은 그거는 굉장히 스탠다드 돼가지고 저희가 쓰는 커머셜 인스트루먼트는 그냥 뭐 딱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자기가 다 캘리브레이션 해주더라고요. 예. 아, 루믹스 거 쓰셨나요? 예, 예, 예. 네, 네,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교수님 훌륭한 내용의 강연 감사합니다. 셀 타입에 따라 force loading rate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로 추정되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터그린의 발현 정도가 다른 걸까요? 아, 예.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죠. 저희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리간드를 다른 걸 써가지고 어, 그, 그 인테그린 리셉터가 24가지가 있는데 사람 세포 안에 그, 셀 타입만 다른 게 아니라 인테그린 타입도 다른 거를 쓴 것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로링 레이트는 인테그린의 타입에 따라서 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해보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땡겨주고 또 액틴 그 폴리머라이제이션에 따라 가지고 이 힘의 로딩 레이시 바뀐다는 걸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액틴이 다 땡겨주니까 뭐 리셉터가 인테그린 타입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셀 타입에 따라서 액틴 필라멘트의 그 다이내믹스가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액틴하고 그 멤브레인하고 연결이 되는데 되면서 이제 멤브레인 텐션도 바뀌어지니까 그것으로도 좀 더 바뀌는 게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테그린 서브타입뿐 아니라 다른 멤브레인 리셉터 뭐 커드헤린이라든지 뭐 다른 걸 해도 아마 로링 웨이트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서브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있으시나요, 혹시? In biophysics area, meaning device of piconewton. 갑자기 질문이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질문을? 못 읽나요? 예, 근데
그 어려운 질문은 잘 못 읽는데. 예. In biophysics area, measuring device of piconewton force available, is it standardized?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그 루믹스에서 만든 그 C-Trap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뭐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그 조이스틱 가지고 하면 다 해주니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가지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밴더빌리티가 높을수록 크로마틴이 타이트하게 패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크로마틴도 사실은 이 패킹이 또 여러 가지 스케일에 따라 가지고 되는데 뉴클리즘 레벨에서는 가장 작은 스케일의 패킹의 경우에는 밴더빌리티 높은 경우에는 DNA가 히스톤 코어에 이제 밴딩 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레벨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패킹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그 규모로 올라가서는 뭐 뉴클리즘하고 뉴클리즘 사이에 뭐 인터랙션을 그런 것들 통해서 패킹하는 경우에는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다른 그 프로퍼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쪽으로도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준비하는 게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예. DNA에 존재하는 무수한 트라이뉴클리오타이드 리핏이나 헥사뉴클리오타이드 리핏의 밴더빌리티는 어느 정도며 크로마틴 스트럭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현재 트리플 트리뉴클리오타이드 리핏, 그러니까 CAG를 여러 개의 리핏이 있으면은 헌팅턴 디지즈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식의 여덟 가지인가 그런 디지즈가 뉴로 디제너레티브 디지즈가 트리플렛 리핏 때문에 생기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아직 안 해봤어요. 이거를 이 시퀀스 넣어가지고 밴더빌리티를 이제 재봐야 되는데, 밴더빌리티를 통해서 뭐 트리플렛 리핏이 더 확장이 되고 또 축소가 되는데 영향이 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건 아직 직접 해본 건 없고요. 예.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셀룰러 메카닉스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 혹시 인테그린에 의한 포스를 매저할 때 글라이코프로테인들이 사실 멤브레인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니, 그분 연구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아직 연구를 못 해봤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칼튼에 보면은 뭐 DNA가 서피스에 있고 그다음에 인테그린 그걸 직접 당겨주고 멤브레인은 플랫하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세포 멤브레인하고 서피스 사이에 굉장히 두꺼운 글라이켄 레벨 배리어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인테그린이 DNA를 잡으려면은 그걸 다 뚫고 나와서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멤브레인도 약간 프로트루전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메커니즘을 생각할 때는 플랫 멤브레인이 아니라 멤브레인 자체가 이렇게 약간 디스토션 돼가지고 나와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셀 타입에 따라서 이 멤브레인 텐션이 액틴 사이토스켈레톤하고 멤브레인 인터랙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마 로딩 렛이 바뀌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또 글라이켄에 따라 가지고 또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 어떻게 연구하면 되나요? 그거를 어떻게 뭐 글라이켄을 뭐 쉐입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해보면 되나요? 네, 사실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뮤신이라는 막구원 단백질에 글라이코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글라이코 패턴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글라이코 프로테인들을 과발현시키게 되면은 달라붙어 있던 세포가 이렇게 뜨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랑 좀 섞어서 결국은 그런 글라이코 프로테인들이 과발현되게 되면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인테그린들을 이겨내서 결국 세포가 뜰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예, 예, 예. 네, 그거 재밌겠는데요. 이게 뭐, 네네, 프리메이스 같은 것들도 네네. 그, 글라이켄 이 레벨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 박사님한테 연락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재밌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도쿄 앞바다에서 발견된 단세포 생물의 마이토콘드리아 DNA 밴더빌리티가 극단적으로 높다고 하셨는데, 진화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밴더빌리티가 주는 어드밴티지가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미스티디아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게 프로티스트인데요. 싱글셀 오거니즘. 이제 이 마이토콘드리아 DNA 그 크기가 보통 마이토콘드리아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은 그진 코딩하는 그 시퀀스보다 정크 DNA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그 dozens of circular DNA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서클이 있으면 거기에 코딩 시퀀스는 굉장히 짧고 나머지는 정크거든요. 근데 이 전체가 그 RNA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코딩 시퀀스 말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코딩 시퀀스를 또 여러 개를 또 스플라이싱을 해가지고 MR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저희가 발견한 극단적으로 이제 밴더블한 시퀀스가 코딩 시퀀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non 코딩 시퀀스 아웃사이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르가니즘에서 왜 이렇게 extremely large한 non 코딩 시퀀스를 만들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게 그렇게 일단 된 다음에는 그 굉장히 큰 DNA를 그 작은 마이토콘드리아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패킹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패킹할 때 아마 이런 익스트림 밴드빌리티가 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바이럴 지놈에도 그런 게 있나요? 그것도 패킹을 하이 포스로 해야 되는데. 바이럴 지놈은 그 보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그 중요한 그 질문이네요. 예,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프리딕션이 있으니까 그게 보통 예를 들어서 바이럴 지놈하고 다른 이스트 지놈이나 이런 때 에버리지 밴드빌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해보면 재밌겠네요. 예, 안 해봤습니다. 그건. 끝나려고 하면 또 재밌는 질문이 나오고 해서 끝낼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인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하비슨 노벨상 언제 받으세요? 예, 노벨상이요. 노벨상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서 평화상을 좀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 평화상 말고 진짜 과학상을 받으셔야죠. 제가 하버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에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거기에 한 30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 잡아서 한 1, 2년에 한 번씩은 노벨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300년을 살면은 예. 겸손하시네요. 네. 그럼 너무나 늦게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